네, 오늘은 RNN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고 엑셀로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어떤 예를 들 거냐면 어떤 애플이라는 이런 알파벳이 이렇게 단어가 있다고 할게요.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이 A를 넣었을 때 다음 P를 예측하고 P를 넣었을 때 다음 P를 예측하고 이 P를 넣었을 때 다음 L을 예측하고 이 L을 넣었을 때 다음 E를 이렇게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 어떤 모델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모델이 있을 건데 여기에 A를 넣으면 뭐가 나와야 되면 P가 나와야 되고 P가 나와야 되고 P를 넣으면 P 그 다음에 P를 넣으면 L, 그 다음에 L을 넣으면 E가 이렇게 나오는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생각할 게 있죠. 예, 여기입니다. 같은 P를 넣었는데 어떨 때는 P를 예측해야 되고 어떤 P는 L을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 피처만 가지고 예측을 하면 결국은 틀린 예측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서 나온 개념이 RNN이라고 합니다. RNN은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리커런스티브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 거냐면 이제 A를 넣겠죠. 그러면 알파벳이 원하드 인코딩을 하면 26개잖아요. 이것을 10개나 뭐 이렇게 작게 뭐 이렇게 웨이트를 곱해서 어떤 값을 만들 거고요. 이것을 그다음에 뭐 액티베이션 하나 거쳐줄게요. 저희는 탄H를 한번 거쳐볼게요. 탄H를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26개를 만들어서 이걸 시그모이 소프트맥스겠죠. 26개 중에 하나니까. 네, 여기서 네,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을 써가지고 확률값으로 이 인풋에 대한 아웃풋은 어느 거야 라고 확률값으로 여기 26개 A, B, C, D, E, F, G, Z까지 해가지고 확률이 어떤 게 높다 이렇게 알려주는 모델을 만들 건데 단순하게 이 인풋만 들어가면은 안 될 수 있잖아요. 보셨듯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어쩔 때는 P는 P를 예측하는데 어떤 P는 L을 예측해야 되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트릭을 쓸 거냐면 여기에 이걸 만들 때, 이 히든 레이어를 만들 때 우리 전에 만들었던 레이어 있죠. A 때 만들었던 이 그 탄H 거치고 난 이 히든 레이어를 10개로 만들어서 똑같이 여기다 더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녹아나는 거는 이 인풋 값도 드러나겠지만 이 A 예측에서 P가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겠지만 이 P는 이전에 P를 넣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될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넣어주니까. 그리고 이 P는 이 P가 인풋으로 주로 들어가겠지만 이 P는 전에 A가 들어갔던 걸 기억하고 있고 이 P를 인풋으로 줄 때는 전에 A랑 P를 넣었다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여기로 다시 넣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리커런트하게 넣어주는 방법을 쓸 겁니다. 이 방법을 이렇게 해서 다시 넣어주는 거죠. 뭐 엑셀로 한번 같이 구현해보고 이 구조는 여기서 제가 뭐 유명 유튜버도 아닌데 그냥 치면 되죠. 뭐 여기서 RNN 구조라고 치면 많이 나옵니다. 뭐 이걸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 내가 그 넣고자 하는 x값을 넣어주면서 그걸 웨이트를 곱해서 어떤 값으로 만들겠죠. 그거랑 전에 나왔던 히든 레이어에서 나왔던 이 값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값이랑 이거랑 겹쳐가지고 어떤 값을 만들고 그것을 탄H를 거쳐서 탄H를 거친 값을 히든 레이어로 다시 다음 예측할 때 써주면서 거기에 웨이트 값을 적절하게 곱해서 다음 예측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RNN의 기본 구조고요. 이것을 엑셀로 한번 같이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단어를 중학생이 알아야 되는 필수 단어 100가지만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원래는 1600개가 되는데 도저히 학습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00개만 일단 가져왔고요. 100개도 사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가져왔고, 할 일은 이게 이제 처음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쇼 데이터를 딱 한번 눌러주면 쇼 데이터가 안 돼. 아, 제가 여기다 이걸 집어넣으라고만 해놨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인이다면 또 당연한 거지만 여기 이제 x 여기랑 곱해질 웨이트들이 초기화 되고요. 그 다음에 이 x 그러니까 결국은 알파벳이겠죠. 어떤 알파벳 특정 여기가 활성화된 어떤 원합 벡터 알파벳을 넣어주면 어떤 벡터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 벡터 그 다음에 h 값은 전에 여기 탄 h까지 마친 어떤 히든 레이어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처음에는 0벡터를 넣어줄 거고요. 단어를 거치면 거칠수록 여기다 어떤 값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이 h랑 wh랑 적절하게 곱해줘서 크기를 wh 곱하기 h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세 개 wxx랑 wh랑 b1 더해서 아웃풋 1을 만들어주고 이 아웃풋 1을 탄 h로 바꿔주고요. 탄 h로 바꿔준 것을 다시 w2를 곱해줘서 적절하게 26개 값으로 만들어줄 거고요. 거기에 바이어스 2개 바이어스 2를 더해서 아웃풋 2를 만들어줄 거고 이 아웃풋 2를 소프트맥스 해주면 여기 y 프리딕트가 되겠죠. 어떤 y값 프리딕트를 구할 거고 이거는 실제 예측할 실제값 이렇게 예측할 거고 그러면은 그 백프로파게이션은 역전파는 어떻게 되냐면 소프트맥스 역전파하면 여기서 두 개 역전파하면 여기 아웃풋 2까지 내려오죠. 이거는 그 y 프리딕트에서 y 트루 값을 빼준 값이 여기 그 미분값이 되고요. 아웃풋 2에 대한 미분값 이거랑 똑같은 거고 여기서 이 탄 H 결과랑 적절하게 행렬 곱을 해주면 여기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넘겨고 이걸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업데이트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W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각각 해주면 됩니다. 설명은 어려운데 사실 구현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처음 하면 이게 웨이트 값이 초기화 되는데 저는 초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학습하는데 시간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포워드만 보여드리면 여기서 포워드를 한번 보면 짠 하면 여기 R을 여기 Y로 예측한 값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워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차근차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는 이 값을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이클은 어떤 여기 알파벳을 순서대로 불러오고 어떤 워드가 있으면 한번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는 보면 다이얼로그네요. 다이얼로그에 여기서 첫 번째 워드가 보면 첫 번째 워드는 I, D를 넣으면 I를 예측하도록 만들 거예요. D를 넣으면 I를 예측 이렇게 하고 쭉 예측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시죠. 귀찮다. 쭉 예측하면 그 다음에 I를 넣어서 A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A를 넣어서 I 얘가 여기다 넣으면은
L을 넣어서 O를 예측하고 O를 넣어서 G를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쭉 돌게 해놨어요. 돌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쇼 데이터를 이렇게 각각 보여주면서 포워드 한번 하고 역전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하고 이렇게 될 거고, 이것을 몇 번 반복할 건지 보면 이제 어큐러시를 쓸 건데, 이 어큐러시 의미는 제일 마지막 단어 있죠. 이게 앞에 L, I, F를 줬을 때 E를 맞출 수 있는지, J, O를 넣었을 때 B를 맞출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시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키는 1000번 정도 돌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00번 정도 돌면 1000번 말이 안 되는데 너무 큰데 좀 오래 걸리겠네요. 1000번 오래 걸리던데 100번만 돌릴걸. 1000번은 조금 오버했는데, 네, 뭐 이왕 누른 김에 설명을 이어서 하면 뭐 이제 다 이해는 가셨죠? 이게 RNN이고 시퀀스 데이터를 나타낼 때 보통 딥러닝에서 많이 쓰는 그런 형식입니다. RNN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이게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단점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여기에 어떤 X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히든 레이어가 여기서 다시 X로 들어가면서 중간에 나온 값을 히든 값으로 이렇게 중간으로 계속 반복하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탄H를 거치다 보니까 점점 이 그레디언트가 소실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개선된 게 LSTM 이라는 그 모델이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결론은 비슷합니다. 전에 있던 값을 넣어서 이것은 포겟 게이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써가지고 어떤 걸 잃어버리고 어떤 걸 기억할지 뭐 이런 걸 좀 해서 롱텀으로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걸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직까지 돌고 있네요. 이게 단순하게 1000개 아니고 이 워드 숫자만큼 거기에 또 돌게 돼서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5천 번 더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연산량이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결국 다음 거 예측하려면은 이 히든 레이어가 중간에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단점이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A, P, P, L, E를 예측할 때 A를 예측하고 나야 P로 넣어줄 히든 레이어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AP를 넣어야 EP에 넣어줄 히든 레이어가, 히든 값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병렬적으로 한꺼번에 어떻게 합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대체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 어텐션을 기반으로 한 트랜스포머 계열로 다 대체되고 있는데 구조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네, 아직까지 돌고 있습니다. 설명이 끝이 없겠네요. 아하. 이렇게 했는 데까지도 안 끝나면 그냥 기다리시죠. 제가 뭐 원샷 원킬이지 뭐. 네, 돌았습니다. 본 것 같아요. 보시면 1000번 중에 961번이 맞았어요. 엄청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서 us, 여기서 마지막 단어를 예측 한번 해볼게요. EART를 넣으면 EART, 여기 테스트에 EART를 넣으면 us에서 H를 예측해 줘야겠죠. 여기서 보시면 프리딕트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네, 프리딕트를 딱 수행하면 여기 Y 프리딕트에서 제일 높은 값이 H가 1이 이렇게 떴네요. 확률이 얼마지? H가 A, B, C, D, E, F, G, H, 여기 60% 정도 확률로 H라고 예측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랭귀지, 이건 좀 어렵겠다. 그러면은 여기 LANG를 넣어주면은 U를 예측해줘야겠죠. 여기서
여기다가 이걸 넣고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프리딕트 예측을 해줘 보니까 여기 U를 예측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다가 U를 넣고 예측을 하면 짠 A가 예측되고 맞나 여기? 랭귀지 맞나? 뭐 아무튼 랭 이렇게 쓰고 다시 한번 예측을 하면 G가 예측되고 여기에 G가 예측되고 G 다음에 여기서 예측을 해보면 E가 예측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랭귀지 스펠링 이게 맞나요? 랭귀지 맞을 것 같은데 랭귀지 맞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RNN을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